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분식집 하다 은퇴한 68. 평생 국물 끓였죠. 며느리가 추석에 안 오겠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제 이름은 영자. 사람들은 그냥 사장님이라 불렀죠. 아들은 회사 다니고 며느리는 교사예요. 손자는 초등학생. 작년 추석은 제 손으로 차례상 차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혼자서 다 했어요. 며느리는 설거지만 했죠. 그래도 다 모이면 기운이 났어요. 빈 그릇이 답이거든요.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때만큼은 행복했죠.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명절이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올해는 못 간대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죠. 톤은 차분했어요. 마음은 얼음장이었죠. 어머니, 올해 추석엔 못 가요. 이유가 뭐니? 저희도 쉬어야 해요. 명절 스트레스가 심해요. 스트레스.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죠. 저는 명절을 견인차처럼 끌어온 사람이에요. 그 말은 부정처럼 들렸죠. 저는 참았죠. 그 자리에서는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울컥했어요. 벽지가 물결처럼 흔들렸죠. 명절이 스트레스라니. 가족이 스트레스라니. 평생 며느리로 살면서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구나. 그날 밤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내 엄마가 화가 난 건 알지만 내가 중간에서 좀 얘기해라.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곧장 묻고 싶었어요. 너도 동의한 거냐? 조금. 아니 많이. 나도 힘들어. 힘들다. 다들 힘들다. 누구는 안 힘들어. 말꼬리를 잡고 싶은데 엄마니까 참았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봤죠.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분한 목소리, 그 단호한 태도. 아침이 되자 화가 더 치밀었어요. 다음날 복지관에 갔어요. 친구 순덕이를 만났죠. 얼굴이 왜 그래? 간밤에 울었지. 명절에 며느리가 안 오겠대. 요즘 다 그래. 명절은 선택이래. 선택. 내 세대의 명절은 의무였지. 의무가 노동일 때가 많았잖아. 며느리 손목도 사람이지. 그 말이 맞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서운함은 설탕처럼 안 녹죠. 순덕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어?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해?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야지. 영자야. 세상이 변했어. 우리 때랑 달라. 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에게요. 내 마음은 알겠다. 그래도 하루는 들러라. 어머니, 올해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냥요. 쉬고 싶어요. 그냥. 그 두 글자에 나는 더 깊이 빠졌죠. 저는 말을 뱉었어요. 조심없이요. 너는 시댁이 그렇게 싫니? 그 말은 불공평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러진 허리.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구나.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시누이 말도 들었죠. 올케가 못 온다고? 세상 참 변했네. 너라도 알아. 난 남편이랑 해외에 있어. 이번엔 어렵다. 심장은 더 비었죠. 명절이 빈집 같았어요. 시누이가 덧붙였어요. 언니,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 권리만 주장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예전엔 안 그랬어. 예전엔 며느리들이 참았을 뿐이야.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전통?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밤에 방바닥이 차갑더군요. 한숨이 길었죠. 며느리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100번 썼어요. 쓰고 지우고, 지우고 또 지웠죠. 아침이 되자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알겠다. 안 오면 된다. 나도 상 안 차린다. 아들에게 딱 한 줄 보냈죠. 올해 추석. 엄마 혼자 지낸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 말도 상처가 되죠. 너도 마누라 편만 들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희도 힘들다니까요. 힘들면 참아야지. 내가 며느리 때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하라고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이었죠. 엄마가 힘들었으면 며느리는 안 힘들게 해줘야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죠. 그날 오후 분식집에 오래 온 단골이 찾아왔어요. 문은 닫았지만 번호는 알죠. 사장님, 추석 세트 주문하려고요. 예전처럼요. 올해는 안 받아요. 왜요? 사장님 긴 말이 없으면 우리 집이 허전해요. 저도 허전해요. 며느리 때문이죠. 소문은 바람처럼 새죠. 동네는 좁아요. 그 말에 저는 민망했어요. 가족의 일인데요. 단골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이해하셔야 해요. 이해, 또 이해래요. 사장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멈췄어요. 맞았죠. 젊었을 때 저도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명절이 지옥 같았죠. 그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며느리만 고생하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참지 않는다고 했어요.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게 잘못인가요?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대신 송편을 보내드릴게요. 송편? 보내는 정, 오는 정은 없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 차분한 척했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더 차갑죠.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화면을 봤어요. 검은 화면. 제 얼굴이 비쳤죠. 주름진 얼굴, 지친 눈, 외로운 입술. 그때 문자가 한 통 더 왔어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가슴이 쿵했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아파요. 멈췄죠. 시어머니였던 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프다. 며느리는 더 적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자주 가요. 그래서 이동이 힘들어요. 추석은 병동에서 보내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첫 번째 반전이었죠. 저는 몰랐어요. 아들한테 확인했어요.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말하지 말래서, 말하지 말래서.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죠. 가족인데 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시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양가가 공평했으면 해서요. 저희 엄마도 엄마니까요. 엄마는 다 엄마죠. 그 말이 망치처럼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새벽을 건넜죠. 내 고집이 긴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서운함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며느리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해해야죠. 하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그 생각이 또 마음을 괴롭혔어요. 다음 날, 순덕이에게 전화했어요. 순덕아, 며느리 엄마가 아프대. 그래서 추석에 못 온다고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이해되니? 이해는 돼.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을까? 아마 어머니 반응이 무서웠을 거야. 내가 뭐가 무서워? 영자야, 너 며느리한테 무섭잖아. 나, 응, 늘 의무를 강조하고 전통을 말하고 며느리 입장은 안 물어보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어요. 저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죠. 힘든지,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복지관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 스트레스 특강이었죠. 명절 갈등은 역할 기대의 충돌입니다. 역할, 며느리는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서 해야 한다는 말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손등을 문질렀죠. 멍이 들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멍. 말은 칼날이면서 다리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이 열립니다. 상담사는 질문했어요. 올해 명절에 꼭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요? 존엄, 가족의 존엄, 내 존엄, 며느리의 존엄. 그 가치를 지키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묻기, 판단보다 먼저 묻기. 좋아요. 그걸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엄마는 어떤 상태니? 항암 중이에요. 부작용이 심한 날이 많아요. 미안하다. 이제 알았다.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나도 고집이었어. 상은 내가 차리겠다. 다만 올해는 다르게 차린다. 어떻게요? 영상통화로, 각자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상태 봐서요. 우리 집은 떡국 대신 유부초밥 어때? 소화 잘 되니까. 좋아요. 엄마도 그거 좋아해요. 마음이 조금 풀렸죠. 그러나 여론이 문제였어요. 여론은 늘 집 안보다 크죠.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들었어. 화면으로 차례를 본다고? 그래. 세상이 어디까지 변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자는 거지. 형식을 살리자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뭐라 하시겠어. 어른들은 이미 가셨어. 남은 우리가 살면 돼. 나는 솔직히 언니가 며느리 길을 너무 살려준다고 봐. 길을 살리자고 밥을 하는 거야. 눌러 죽이자고 밥을 하는 게 아니고. 댓글창 열리겠다. 불 보듯 뻔해. 그래. 그럼 묻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이는 씩 하고 끊었죠.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빈손으로요. 엄마, 미안해. 너는 이미 어른이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 나도 병원에 다녀왔어. 장모님 상태가 안 좋아. 그제야 아들도 울었어요. 어깨가 작아 보였죠. 엄마, 내가 중간에서 힘들었어. 엄마 마음도 알고, 아내 마음도 알고, 알아. 내가 제일 힘들었지.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그러려고 노력할게. 그날 밤, 며느리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겪는 무게를 이제 알아. 숨기지 말고 말해. 네, 고마워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두 번째 반전의 그림자였죠. 동네에서 떠도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해외여행 간다던데요. 내 몸이 얼음이 됐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대화는 뭐였지?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 해외 가니? 네. 동네에서 그러던데. 아니에요. 엄마 병원 옆 숙소로 가요. 인터넷 예약했어요. 영수증 보내드릴까요? 미안하다. 내가 들은 소문이었어. 소문은 빨라요. 상처도 빨라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죠. 내가 상처의 전파자가 될 뻔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 저희 부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남편이 저를 안 도와줘요. 늘 어머니 편만 들어요. 아들한테도 물었어요. 전화로요. 내가 마누라를 제대로 안 도와줬어? 엄마,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힘들면 양쪽 다 이해해야지. 한쪽만 들으면 안 되지.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노력해.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거야.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를 안 도와준 거 미안하다.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시댁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정말요? 응. 늦었지만 고마워요. 저는 결심했어요. 올해 명절은 사실로만 말하자. 카톡방에 올렸어요. 가족 단톡방이요. 올해는 각자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통화로 인사합시다. 이유는 장모님의 건강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 결정에 비난은 금지. 누구에게도 돌 던지지 말자. 말은 쉽지. 말은 쉬워도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족이면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며느리 말이 다시 머리를 때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명절은 저희 선택이에요. 그 순간 속에서 불이 치솟았죠. 내가 평생 지켜온 명절이 이제는 선택이라니.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옵션이냐? 어머니는 늘 의무를 강조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희생해야 하죠? 희생? 내가 내게 뭘 그렇게 시켰다고. 음식 좀 하고 차례 좀 지내는 게 그렇게 큰 짐이냐? 그게 작은 일이에요? 전날부터 장 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쉬지도 못했어요. 아들들은 TV 보면서 웃고 저는 부엌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세대는 그게 당연했어. 나도 며느리였고 나도 울면서 일했어. 근데 버텼어. 그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왜 저한테도 강요하세요? 어머니가 힘들었던 걸 왜 저한테까지 물려주시냐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겪은 걸 그대로 답습시키고 있었구나. 하지만 바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 조상님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려고 그래.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조상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 엄마, 제 아들, 그리고 저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서운하다. 시댁은 죽은 집이냐? 내 친정만 살아있는 집이냐? 맞아요. 어머니 말대로 시댁은 죽은 집이에요. 저한테는 피도 안 섞인 집이니까요. 그 말은 칼이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제가 며느리와 통화를 끊고 난 뒤 복지관 친구들한테 푸념을 늘어놨죠. 며느리가 피도 안 섞인 집이라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어요. 너도 시집 처음 갔을 때 그렇게 느낀 적 있지 않았어? 순간 할 말이 막혔지만 고개를 저었죠. 나는 그래도 참았어. 요즘 애들은 안 참아. 너무 제멋대로야.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나 사이에서 죽겠다. 이해?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해? 며느리가 칼로 내 가슴을 찔러놓고 엄마 세대랑 달라. 요즘은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그럼 나는 잘못 산 거냐?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너 키운 건 다 헛짓이냐? 아들은 한숨만 쉬었죠.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며느리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댓글창에서 뭐라고 해도 전제 입장 굽히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명절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가치관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네요.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다. 전통은 지켜야 한다. 시어머니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제는 각자 삶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와 그렇게 싸우고 나니 집안이 무덤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먹을 게 없는데 배는 고프지도 않았어요. 심장이 속을 다 채워버린 것 같았죠.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카톡으로 도착했어요. 며느리와 손자가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메시지 한 줄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추석에는 못 가도 저희끼리라도 시간을 보내야 해서요. 그 순간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내 엄마 아픈 건 핑계였던 거냐? 병원 간다더니 케이크 먹을 시간은 있네.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죠. 내가 걔냐? 필요할 땐 핑계대고 필요 없으면 버리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엄마 아프다더니 케이크는 어떻게 먹고 있니? 며느리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엄마 병원에 다녀온 날이에요. 힘들어 하시니까 잠깐이라도 웃자고 케이크 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내 엄마 웃기려고 케이크 사는 정성은 있으면서 시댁 올 정성은 없어?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저도 엄마예요. 제 아이 앞에서 웃어야 할 권리 있잖아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입에 담아. 나는 평생 의무로 살았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세대는 의무로 살았죠. 근데 왜 저희 세대까지 똑같이 살라 하세요? 저희는 의무 대신 권리를 택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세요? 그날 밤 신우이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들었어? 올케가 친정엄마 병간호 핑계대고 남편이랑 아이 데리고 놀러 다닌다던데? 뭐라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 동네 엄마들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더라니까. 사진까지 돌았어. 호텔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라던데.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진실은 며느리만 아는데 세상은 벌써 며느리를 죄인으로 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직접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 호텔 갔다 왔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항암 치료 때문에 집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만 숙소 잡고 쉬었어요. 병원 근처 호텔이에요. 도망친 거 맞아요. 하지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시댁엔 안 오면서 호텔은 가더냐? 어머니, 호텔 간 건 도망이었어요. 숨구멍이 필요했어요. 시댁은 숨구멍이 아니라 족쇄 같아서요. 그 말이 다시 칼처럼 꽂혔어요. 숨구멍 vs 족쇄.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는 족쇄였던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밝혀졌어요.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숨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려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선택이 내 눈에는 배신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친구 순덕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넌 며느리가 내 며느리인 줄 알지? 근데 그 애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야. 너는 그걸 잊고 있어. 알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 세상에선 며느리가 곧 가족이었는데 그의 세상에선 가족이 아니라 짐이래. 그날 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한테 시댁은 짐이냐? 숨막히는 족쇄냐?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솔직히요? 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 순간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를 계속 족쇄로 묶을지, 숨구멍이 되어줄지, 여기까지가 세 번째 갈등의 고조였어요. 댓글창에선 벌써 싸움이 날게 보였어요. 며느리 이해 못한다. 호텔 갈 힘 있으면 시댁도 와라. 시어머니 너무하다. 며느리도 인간이다. 며느리와 싸운 뒤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휴대폰은 조용했고 집안은 더 조용했죠. 그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 당신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뭔데? 또 뭐가 있는 거냐? 사실 우리 이혼 얘기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느리와 다시 통화가 됐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무슨 소리야? 너네 이혼한다고? 네.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추석을 피한 이유, 시댁을 피한 태도, 호텔에서 도망친 듯한 행동. 며느리는 이미 가정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분노가 솟구쳤어요.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깨려고 우리 아들을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도 끝까지 지켜보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늘 어머니 눈치만 보고 제 말은 흘려버렸어요. 그게 이유야? 부부는 참으면서 사는 거야. 참는 게 정이지. 아니요. 참는 건 정이 아니에요. 참는 건 고문이에요. 저는 더는 못 참아요. 그날 밤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너 정신 차려라. 내 아들이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엄마, 나도 끝까지 버텨봤어. 근데 더는 안 돼. 우리 부부는 이미 무너졌어. 무너졌다니. 내가 무너지면 애는 어떡하냐. 그래서 더는 늦기 전에 끝내려는 거야. 아이한테 싸움만 보여주느니 차라리 각자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의 싸움은 사실 저와의 갈등이 아니라 이미 깨진 부부 사이의 그림자였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이건 며느리가 문제야.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집안을 흔드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무너진 이유야. 엄마는 늘 며느리 탓만 했어. 근데 사실은 나도 문제였어.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제가 안 가는 게 맞아요. 더는 시댁 며느리로서 연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의 비밀은 단순한 명절 거부가 아니라 결혼 자체를 끝내려는 절규였던 거예요. 친구 순덕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지금 붙잡아도 이미 기울어진 배야. 며느리를 원망해도 소용없어.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니? 이 집의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으라고? 어른이면 더 놓아야지. 잡는 게 어른이 아니야. 보내주는 게 어른이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놓아주는 게 어른이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제야 알았죠. 이제 세 번째 반전이 드러났어요. 며느리의 진짜 이유는 단순한 명절 거부가 아니었어요. 이미 무너진 결혼 생활이 추석이라는 무대에서 폭로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 궁금합니다. 며느리가 끝까지 이기적이다. 애 있고 가족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입에 담나? 시어머니가 원인 제공자다. 간섭과 전통 강요가 며느리를 무너뜨렸다.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을 여니 바람이 식탁보 끝을 들었죠. 전화기가 고요했어요. 올해 추석은 정말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목을 조였어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병원에 들르실 수 있을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코트 주머니에 약봉지를 넣고 집을 나섰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병동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어요. 오셨어요. 고개를 들었죠. 침대에 누운 여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목이 메었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와주신 게 고마워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기력이 좀 괜찮으십니다. 음식을 조금 드셔도 돼요. 가방에서 유부초밥을 꺼냈어요. 작게, 부드럽게, 한 입 크기로 깨를 살짝 뿌리고 단무지 대신 오이를 얹었죠. 향이 좋네요. 짜지 않아요. 천천히 드세요. 한 조각을 건넸어요. 침대 옆에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님이요? 네. 아이의 할머니시잖아요. 저한텐 장모.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냥 두 분 다 어머니였으면 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숨이 편해졌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발소리. 손자가 달려와서 가방을 흔들었어요. 깜짝 선물. 봉투에서 색종이가 나왔어요. 토끼, 달, 별. 오늘 달한테 소원 쓸 거예요. 아이의 펜이 달렸어요. 할머니, 뭐 빌 거예요? 손을 모았어요. 가족이 서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게 해달라고.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요, 싸우지 않는 집. 웃음이 났어요. 멋진 소원이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영상통화. 화면 속 상위에 작은 접시들이 보였어요. 단골이 보내준 전 부침. 떡 몇 점. 맑은 국. 같은 시간에 시작해요. 화면을 올려 세웠어요. 병실, 집, 각자 자리. 세 곳의 상이 하나의 화면에 이어졌어요. 차례는 간단히, 마음은 길게. 숨을 들이켰어요. 짧게 절을 했어요. 말로만 조상께 사과했어요. 형식을 조금 놓아도 사람을 놓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병실 공기가 말랑해졌어요. 웃음소리가 툭 하고 튀어올랐어요. 아이의 종이토끼가 흔들렸어요. 잠시 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휴대폰 화면에 번호가 떴어요. 들려요? 그래. 심호흡을 했어요. 미안하다. 정적? 그 다음 낮은 한숨. 저도요. 말을 골랐어요. 내 엄마가 아프단 말. 왜 나한테 바로 못했니? 겁났어요. 핑계대는 줄 알겠다는 말 들을까봐. 그 말, 내가 먼저 떠올렸지.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난간에 기대었어요. 하늘이 투명했어요. 나는 내가 미웠다. 명절이 부서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 저도 어머니가 미웠어요. 시댁이 오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잠깐 멎었어요. 같은 문장이 다른 입에서 흘렀죠. 사라질 것 같았다. 웃음이 났어요. 우린 둘 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소리를 질렀네. 맞아요. 서로의 자리를 뺏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알겠다. 자리는 누가 내어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구나. 같이 앉으면 의자도 늘어나더라.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앉아도 될까요? 병실, 집, 화면, 셋 다 된다. 아니, 이렇게 하자. 내년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만. 억지로는 말고. 고맙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줄기의 고집이 떨어져 나갔죠.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사진 한 장, 노란 파일, 오래된 레시피 종이, 얼룩. 정리하면서 찾았어요. 예전에 써놓으신 분식집 레시피. 혹시 이걸로 작은 책 만들면 어떨까요? 손끝이 찌릿했어요. 책?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요. 지역가게 기록집, 사장님들 이야기와 레시피를 묶어서 도서관에 기증해요. 어머니 것도 넣고 싶어요. 아이가 할머니 책이라고 부르게. 목이 뜨거워졌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니? 그럴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늘 명절 이야기만 했잖아요. 하늘로 시선을 들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전통이 아니라 내가 잊힐까봐 두려움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누가 기억해 줄까? 누가 사장님 대신 영자의 이름을 불러줄까? 레시피 첫 장을 열었어요. 김말이, 튀김옷은 차갑게, 미음처럼 묽게. 글씨가 흔들렸어요. 눈물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 좋다. 같이 만들자.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 책이 아니라 우리 책으로. 내 레시피, 내 방식, 아이의 그림. 셋이서 약속? 복도에서 아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달에게 소원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니? 내년엔 병실 말고 놀이터에서 전 부치게 해달라고.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놀이터에서 못 부치지. 그럼 피크닉 가서 김밥. 그건 된다. 저녁 무렵 병실 창에 달이 떴어요. 희고 크게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라이브 버튼을 눌렀어요.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아는 얼굴들, 낯선 이름들, 하트, 불꽃, 웃는 이모티콘. 여러분, 올해 우리 집 추석은 이렇게 지냅니다. 병실과 집과 화면, 상차림은 간단히, 마음 차림은 길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전통 폭이냐? 사람을 지키는 게 전통이다. 며느리 편, 시어머니 편, 둘 다 손잡아라. 미소가 났어요. 싸움은 오늘 여기까지만. 대신 각자 집에서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미안해 먼저 보내봅시다. 결과는 내일 다시 만나요. 하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화면을 닫았어요. 달빛이 병실 바닥에 네모난 액자처럼 내려앉았어요. 귀에 익은 발소리. 복도 끝에서 발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 문이 열렸어요. 문턱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긴 침묵. 그리고 가벼운 대답. 우리도 미안해요. 의자가 하나 더 끌려왔어요. 새 의자. 한 상. 한 달. 자리가 모자랄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자리는 마음이 만드는 거였어요. 아이의 종이토끼가 흔들렸어요. 사진 찍자. 프레임에 얼굴이 모였어요. 머리칼이 닿고 어깨가 스쳤어요. 찰칵. 빛이 번졌어요. 사진을 확대했어요. 웃는 입술, 젖은 눈, 굳은 손.
모두의 시간이 한 장에 겹쳤어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얇은 봉투, 안에 작은 카드, 짧게 적었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서로의 무대에 박수치자. 카드를 건넸어요.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 손바닥이 맞닿았어요.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의 달이 더 커졌어요. 그 아래에서 약속을 했어요. 내년엔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만,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말자. 손을 잡았어요. 손등의 주름 사이로 미지근한 온기가 흘렀어요. 내가 잊힐까봐 붙들었던 전통이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한 다리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마음이 눅눅함을 벗었어요. 눈물이 말라갔어요. 달은 여전히 둥글었어요. 우리 사이도 아주 조금 둥그러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대를 존중하는 박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쓸 용기가 됩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